원유의 가격은 20불로 변하지 않았음에도 선물은 원유보다 항상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하지만 만기일이 다가오면 현물의 가격이 수렴해 가고요. 바로 여기서 롤오버 비용이라 불리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후그스토리입니다. 요즘 다들 원유 가격에 관심이 많으시죠? 얼마 전 WTI 서부 텍사스유의 가격이 배럴당 50불에서 30불로 떨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대폭락이다 라는 말이 많았는데, 최근엔 30불은 무슨 20불도 깨고 최저 17불까지도 찍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더 오를 것이다, 혹은 앞으로 악재는 이제 시작이니 더 떨어질 것이다, 둘 중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저뿐만이 아니라 이미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원유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같은 개미가 원유에 투자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외 선물 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원유를 구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원유 관련 ETN, ETF를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원유 관련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흥구석유나 SH에너지화학, SK이노베이션과 같은 기업들이 있죠. 이 세 가지 방법 중 오늘은 두 번째 방법인 원유 관련 ETN과 ETF를 매수할 때 주의해야 할 롤오버 비용을 알아보고, 이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원유 관련 ETN과 ETF는 모두 기초자산으로 실물 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원유 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선물에 대해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선물이란 영어로 futures, 한자로 먼저 선 물건물을 사용하여 미래에 어떤 물건을 거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미리 물건을 사고 팔 계약을 해놓는 겁니다. 이를 원유 선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표는 크루드 오일의 선물 거래 설명인데요. 상품 코드부터 많은 정보가 적혀 있지만 우리는 최종 결제일과 결제 방법을 눈여겨보겠습니다. 결제 방법은 실물 인수도라고 쓰여 있죠. 실물 인수도라는 것은 선물 포지션에 대해 최종 결제일에 거래소가 지정한 창고를 통해 매도자와 매수자가 실물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미래에 어떤 물건을 사고 팔겠다는 계약인 선물 거래의 마지막 단계로 만기일에 실물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원유의 실물이 필요 없는 우리 같은 개미들은 선물의 만기일이 돌아오기 이전에 청산을 해줘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 매수를 하였다면 매도를 하였다면 매수를 하여 포지션을 없애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청산을 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원유를 가지고 있었다면 원유를 실물 인수도 받아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롤오버 되거나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로 강제 청산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최종 거래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선물이라는 것은 만기가 존재하는 상품입니다. 만기일까지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시간이 지난 선물은 상장 폐지되며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원유의 만기일은 결제월 전월 25일을 기준으로 3영업일 전입니다. 현재 2020년 6월물의 최종 거래일은 2020년 5월 19일이며 이날 이전까지 반드시 청산을 해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럼 실제 원유 선물의 호가창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키움에서는 영웅문 글로벌이라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깔고 나서 선물에 관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요. 왼쪽에 호가창이 있고 오른쪽에 상품 정보와 차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알아본 정보와 같이 상품 정보에는 최종 거래일이 5월 19일이라고 쓰여져 있고, 앞으로 며칠 더 거래할 수 있는지 잔존 거래일도 나와 있네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선물은 크루드 오일 2020년 6월물인데 빨간색 박스 안에 최고점과 최저점의 날짜가 조금 이상하죠. 상장 최고가는 2018년 10월 4일인데 그럼 2년 전에도 이 선물을 살 수 있었던 거야?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선물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근월물과 차월물만 이야기를 하기에 현재 달과 다음 달의 선물만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재 원유의 경우 2029년까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가격을 보니 현재 2020년 4월 18일 종가 기준 5월물의 종가는 배럴당 18.12달러이지만 2029년 6월물의 가격은 배럴당 52.09달러이죠. 약 3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데 이건 미래에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월물 간의 차이 때문에 롤오버 비용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요. 2029년의 선물은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년도 선물까지만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4월 18일 종가 기준 데이터입니다. 만기일이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아 떨어진 것인지 다른 외부 요인 때문에 떨어진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5월물의 가격이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에 어떤 것을 구매하겠다는 계약을 미리 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 물건의 현재 가치에 플러스 알파인 프리미엄이 붙어있다.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그 현물의 실제 가치에 수렴을 하게 되지만 최근 상황이 특수했기 때문에 만기일이 다가왔음에도 차월물과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현재 날짜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일명 콘텐고라는 프리미엄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콘텐고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거나 결제월이 멀수록 높아지는 상태라고 쓰여있는 것처럼 앞선 표와 같은 상황인데요. 이는 미래에 거래하기로 되어 있는 선물을 인도일까지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창고료, 보험료 등의 보유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물의 가격이 멀수록 비싸지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고 흔히 정상시장이라고 불립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로는 백어데이션이 있습니다. 백어데이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선물의 가격이 현물보다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물건을 보관하고 있으면 창고료와 보험료 같은 기타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 비용을 내면서까지 선물의 가격이 낮아졌다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어찌되었든 현재 원유 선물 시장은 콘텐고 상태이며 이로 인해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비용이 나가는 것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비용을 지불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롤오버 비용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롤오버 과정에서는 비용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롤오버라는 것은 단순히 만기일이 가까운 선물에서 만기일이 더 남아있는 상품으로 갈아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5월물의 가격은 18불이지만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20불이라 가정하고 6월물은 25불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물은 계약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산 방식이 다르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식에 빗대어 설명할 건데요. 현재 5월 만기 원유를 주당 20불에 50주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총 평가 금액은 1000불이죠. 그런데 5월물의 만기가 다가와 5월물을 더 이상 보유할 수 없고 6월물로 교체를 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6월물의 가격은 주당 25불이죠. 그럼 50주의 5월물을 매도하고 주당 25불에 6월물을 40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손해를 보았을까요? 물론 수수료나 세금과 같은 비용이 들었겠지만 그것이 없다고 가정하면 20불짜리 50개로 처음 평가금은 1000불이었고 6월물로 옮겨가며 똑같이 평가금은 1000불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았죠? 이상하죠? 분명 롤오버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평가금은 그대로입니다. 이전까지 롤오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원유 ETN이나 ETF를 매수할 때 롤오버 기간을 피해서 매수하려 했었던 건데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롤오버 기간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 주의하라 라는 수많은 기사나 글들은 현재 시장이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앞선 그래프에서 보았듯이 현재 5월물의 가격은 18달러, 6월물의 가격은 25달러로 약 7달러가 차이 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두 월물 간의 가격 차가 약 38% 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투자자들이 모두 다이나믹한 상승을 기대하는 기대감이 이런 큰 가격차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1, 2%의 차이만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선물의 가격은 현물의 가치에 수렴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다행히 25불 근처로 수렴을 한다면 좋겠지만 만약 18불 근처로 수렴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꼭 이러한 일이 아니더라도 롤오버 비용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데요. 원유의 가격이 변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내 계좌를 까보면 손실이 난 경우입니다. 이는 증권사에서 ETN이나 ETF를 현물이 아닌 선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인데요. 원유의 가격이 결과적으로 동일하다고 하여도 선물은 앞서 이야기한 일반적인 콘덴고 시장에서는 만기일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이 비싸지게 되어 선물의 가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유 현물 가격이 변화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20불, 다음 달에도 20불, 그 다음 달에도 20불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콘텐고 시장에서는 각각의 원유 월물의 가격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기일에서 멀어질수록 고평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는 보관료와 같은 기타 비용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다음 달에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6월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6월물의 만기 이전 7월물로 갈아타야겠죠. 이 과정을 롤오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롤오버를 하는 당시에는 수수료와 세금을 제외하면 어떠한 비용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팔고 그 돈으로 다른 주식을 매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원짜리 주식 10개를 모두 팔고 2만원짜리 주식 5개를 샀다면 우리가 손해를 본 건가요? 아니죠. 그냥 주식을 바꿔 산 거죠. 롤오버라는 과정은 단지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롤오버를 하게 되면 우리가 투자한 돈은 주황색 선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수하는 ETF와 ETN은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만기일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이 비싼 건데요. 그 모습이 위에 알록달록한 실선들입니다. 원유의 가격은 20불로 변하지 않았음에도 선물은 원유보다 항상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하지만 만기일이 다가오면 현물의 가격이 수렴해 가고요. 바로 여기서 롤오버 비용이라 불리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롤오버 당시에는 전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선물의 특성상 현물 가격보다 비싸고 그 비싼 프리미엄은 시간이 지날수록 빠지는 현상으로 인해 우리가 이야기하는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선물이라는 것은 매수하는 순간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매수를 하게 되고 그 프리미엄이 점점 빠져가며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이 바로 롤오버 비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유 가격이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물을 계속 롤오버하며 투자를 한다면 돈을 조금씩 계속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잃어가는 것이 싫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유 현물을 보유하면 됩니다. 그런데 원유 현물을 보유하기가 쉽지가 않죠. 보관할 장소부터 원유가 만약 불이라도 난다면 엄청난 큰일이니까요. 그런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선물의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유 투자에 대해서 가장 핫한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많은 분들이 롤오버 기간만 피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엄청난 변화가 있는 시장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유를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ETN과 ETF 상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구가 없는 그날까지 후구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